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많은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엔 대리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했는데 이젠 누구 엄마가 더 익숙해졌네요. 현재는 엄마 역할에 충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계속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만 보면 지칠 법도 한데 남편은 이상하게 허허거리고 잘 웃는 성격이라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았죠. 이런 남편은 성격뿐만이 아니라 경제관념도 똑부러진 사람이었는데 혼자서 자수성가하여 이미 30대 때 차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면을 보고 이런 남자라면 충분히 가족은 책임지고 살 거라고 하셨고요. 저희 남편이지만 대단했던 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취업활동을 준비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회생활하며 받은 월급을 죄다 아껴서 혼자 이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돈에 민감하기도 했죠. 저도 제 월급은 다 쓰고 지냈던 사람이라 남편 월급만으로 산다는 게 갑갑하고 눈치가 보이는 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집에 가루 커피 있는데 꼭 나가서 커피를 마셔야겠어? 가루 커피나 브랜드 커피나 맛도 똑같던데 그냥 집에서 타 먹어. 라는 말로 한동안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던 적도 있었죠. 4,000원짜리 커피 하나 못 사 먹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공원 걷는 게 유일한 제 낙이었는데 말이에요. 연애 때만 해도 남편은 그런 내색이 전혀 없더니 결혼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었어요. 문자 알람까지 꼭 해놓으며 20만 원 이상을 쓰면 언제라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오렌지 주스를 사온 적이 있었는데 저보고 순 설탕물인 오렌지 주스를 뭐하러 사왔냐며 정단물이 먹고 싶으면 꿀을 타서 꿀물을 먹으라는데 아니 장난하냐고 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니 이제부터 가계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특단의 조치라나 뭐라나 그러는데 이런 돈 문제로 신혼 초엔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무슨 회사에 지출 결의 보고하듯 영수증 하나하나 모아두라는 남편의 말에 열이 받아 집을 나와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돈돈거리는 것 빼곤 남편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그거 하나 단점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 교육 문제나 시댁 문제는 전적으로 다 제게 맡겼기에 그런 것도 스트레스는 없었죠. 제가 불편하면 시어머니에게도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접점을 만든 부분이 생활비는 받아서 제 통장에서 자유롭게 쓰고 공과금이나 다른 부분 처리는 무조건 남편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죠. 이러니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며 난 정말 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이만큼 이룬 거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따라와줘. 노후는 내가 잘 준비할게. 라고 하며 어깨를 으쓱댔어요. 이런 부분이 남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주며 좋은 면만 보고 서로 보완해가면서 지내기로 타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정에도 평화가 생겼고 둘만의 규칙이 생겨 크게 싸울 일도 없었어요. 퇴근 후엔 항상 남편하고 못다한 회사 이야기도 하고 친구처럼 서로 상담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도 제가 일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엄마로 사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이야기도 다 나누려고 하는 사소한 노력이 느껴졌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여보, 나도 그 젊은 애들이 하는 SNS 좀 해볼까? 라고 하길래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런 건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기기도 간신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나도 잘 몰랐는데 디자인팀이나 홍보 쪽은 입사할 때 이미 개인 주소를 쓰라고 요청하더라고. 나는 인사과에 있으니까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나도 시대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했어요. 하긴 요즘 먹는 거부터 입는 것까지 다 SNS에서 시작되잖아. 나도 얼마 전에 SNS 보고 머리핀 몇 개 샀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에서 돈도 많이 번다더라.
라고 하니 남편은 돈 많이 번다는 그 말에 눈에 반짝이며 그래? 그럼 나도 진짜 해볼까? 하더라고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 재워놓고 남편하고 캔맥주를 한잔하는 게 저녁의 낙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SNS 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니 본인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더듬더듬 배우던 남편은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하고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방에 혼자 들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하기 바빴어요. 남편은 이걸 함으로써 다른 팀 동료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며 나름 재미를 붙인 것 같았죠.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한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하고 와선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좀 보내줘도 괜찮을까? 엄마가 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죽어도 말을 안 해. 나한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시는 거 보니까 무조건 돈 문제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말없이 돈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말을 듣곤 당연히 그러라고 했어요. 보아하니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 남편에게 나도 생활비 더 줄여보도록 해볼게 하며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워낙 시댁에서는 남편 혼자 힘으로 읽어놓은 게 많으니 아들에게 의지하거나 바라는 게 좀 미안하고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죠. 해준 게 없다고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시부모님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시누이도 요번에 갓 취직을 한 상태라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자식은 남편밖에 없는 실정이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남편은 집에 문제가 있는데도 단 한 번을 안 가고 야근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야근 수당을 더 벌어보겠다고 하지만 돈만 딸랑 보내는 것보단 얼굴 찾아뵙고 괜찮으신지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와 둘이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근데 시댁 분위기는 예전처럼 밝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 분 다 편해 보이셨어요. 괜히 제 앞이라고 더 과장해서 밝게 웃으시나 싶었죠. 그래서 전 이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시고 의지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얼마가 됐든 저희가 여력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라고 아주 뿌듯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무슨 돈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얘네한테 돈 얘기 꺼냈어요? 라고 하는데 시아버님도 무슨 소리냐며 금시초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 쎄한 느낌이 스치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 도대체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어디다 빼돌리는 거지 싶었고 설마 나한테 생활비를 적게 주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 또한 그런 얘기를 숨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정말 집에 돈 준 일도 없다 확신을 했죠. 그렇게 저는 늦게까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거의 11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한 건가 싶어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당신 아직도 회사야? 왜 이렇게 늦어? 라고 하니 곧 연수 준비 있어서 준비해야 돼. 이번에 좀 까다로운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라고 했죠. 사실 맘 같아선 그 돈 어디다 쓰는 거냐고 바로 내질러 버리고 싶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며 그래? 밥은 먹고 일하는 거지. 나는 지금 대전 시댁 갔다가 이제 왔어. 라고 하니 남편은 약간 놀란 말투로 우리 집에? 거길 왜 갔어? 설마 엄마 만나서 돈 얘기 꺼낸 건 아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일단 안심은 시켜야 될 것 같아. 미쳤어. 당연히 안 했지. 모른 척 했으니까 걱정 마. 라며 넘겼어요. 항상 허허거리며 능글맞게 행동하는 남편이 진짜 능구렁이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죠. 암튼 남편의 비상금 같은 돈은 시댁 쪽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혹여나 위험한 투자를 하나 싶어서 남편 모르게 조용히 뒤를 캐보기로 했죠. 아무리 돈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 그 다음날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회사 노트북에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메신저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런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는 전혀 없고 업무적인 이야기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노트북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공지사항에 상반기 인턴 연수보고란 파일이 보였어요. 다음 주 있다던 연수가 벌써 끝났을 리가 없는데 보고가 올라간 걸 보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 또한 돈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가 싶어 아예 남편의 뒤를 쫓기로 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남편의 회사 근처에 가서 기다렸죠. 6시가 조금 넘으니 남편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항상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했던 사람이 오늘은 칼퇴근을 하는 건가 싶던 찰나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전화는 역시나 나 오늘도 야근해.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애랑 먼저 자. 라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야근이 아닌 근처 카페로 들어가 3시간 이상 핸드폰 화면만 보더군요. 심지어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땐 주차를 해놓고 30분 이상을 또 핸드폰을 보다가 억지로 집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뒤졌고 역시나 딱히 바람 흔적이나 도박 같은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 인간 대체 핸드폰으로 뭘 하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남편 SNS나 봐야겠다 싶어 자동 로그인이 된 남편 노트북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알림 하나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알림은 바로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비공개 계정이었고 그 계정으로 누군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거였죠. 전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놀래 입을 다물 수가 없었네요. 어떤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과장님, 내일 입을 수영복인데 느낌 어때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낫죠? 과장님은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만 준비했어요. 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냈는데 언뜻 봐도 20살 초반의 여자였고 과장님이란 호칭을 쓰는 걸 보니 회사 사람인 것 같았죠. 그 사람도 비공개 계정을 쓰고 있었고 여태 남편놈에게 보낸 사진들도 죄다 상의는 반쯤 보이는 그런 사진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한 통 오는데 그 여자 또한 남편놈에게 비슷한 사진들을 보내며 친구, 오늘 잠들기 전에 저녁 사진 하나 더 보낼게. 라며 잠옷만 입고 있는 그런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을 보내왔죠. 그리고 얼굴을 보니 남편놈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또래였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충격적이었네요. 이번에 온 여자는 한 50은 돼 보이는 완전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 남편 이름까지 붙이며 완규 씨, 오늘 회사에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내 사진 보면서 힘내. 라는 사진을 보내왔죠. 물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셋 다 회사 사람들이었고 남편은 아주 연상 연하 동갑까지 골고루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이러려고 제게 회사 소통을 핑계로 SNS 알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아, 회사 소통이라면 이것도 소통이겠네요. 암튼 제가 이미 이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은 탓에 상대방 여자들은 제게 계속 대화를 걸어왔고 그 어린 여자는 다급한 투로 남편에게 돈까지 요구하는데 과장님 1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일 또 과장님한테 더 보내드릴게요. 라며 계좌번호를 보내주는데 그게 아주 익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동갑 사원에게도 돈 관련해 비슷한 연락이 오는데 친구,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산해야지. 이번 달은 10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아. 저번에 남편한테 친구 이름으로 온 계좌 들키는 바람에 나 좀 난감했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 내일 회사 비상계단에서 10시 반? 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다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세 사람과 남편놈이 나눈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다 올려보았고 그간 남편이 그 여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쥐어준 내역이 아주 다분했습니다. 특히 그 어린 여자한테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화장품, 명품백, 피부관리 등등 심지어 월세까지 줬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찼던 건 그 나이 많은 직장 상사 여자에겐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다 줬더라고요. 그것도 스타 땡땡으로 시작하는 커피를요.
저한테 그렇게도 커피값 아끼라고 가루 커피 타서 먹으라고 했던 놈이 다른 여자에겐 6, 7천 원짜리 커피를 턱턱 사다 바치는데 그걸 보고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놈 얼굴에 베개를 갖다 집어던지고 싶었죠. 커피 생각을 하니 남편놈이 제게 했던 괘씸한 일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났어요. 신혼 초에 콩나물하고 숙주를 헷갈렸다며 900원이나 더 썼냐고 제게 난리를 쳤던 인간이었는데 거기다 보일러값 아낀다고 보일러 한 번을 안 틀어 그 추운 집에서 애기 감기를 걸리게 한 것까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 새 여자들한테는 있는 돈 없는 돈 호구처럼 돈 다 갖다 주면서 정작 저한텐 그렇게 아껴 써서 노후를 준비하자고 다그쳤던 남편놈이 너무나도 발칙하고 가증스러워서 남편놈에게 제가 받은 수모만큼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치 누가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 여자들과 나눈 내용 중 제 얘기도 있었는데 남편놈이 새 여자들에게 했던 공통된 말이 우리 와이프는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다니까. 게다가 퇴근하고 와서 와이프가 늘어진 옷 입고 안 감은 머리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니까. 라며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 여자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뭐 이런 개쓰레기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여자 3명하고 그 난리를 치나 싶었죠. 게다가 상대방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술술 꺼내며 저희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말에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전 그날 모든 메시지의 내용들을 모아 카메라로 찍어놨고 변호사 선임 후에 이 4사람의 더러운 두 얼굴을 온천하에 알릴 작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메시지 읽은 게 다 티가 나서 남편도 제가 본인 노트북을 뒤져봤을 거라 알 테니까요. 만약에 잠깐 미쳤던 거라고 용서라도 빌면 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놈은 제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러더라고요. 야, 솔직히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썼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너는 백수로 얹혀 사는 주제에 그래 내가 돈 좀 썼다.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돼? 라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추악한 얼굴을 보니 남자로서 아빠로서 모든 정이 뚝 떨어졌고 제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SNS를 이용하기로 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놈 불륜했다고 회사 찾아가 깽판 치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남편 회사 사람들과 그 세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남편놈의 더럽고 치졸한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싹 다 찍어서 보냈죠. 이 남자 이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니 상종도 하지 말라고요. 대신 남편 이름이랑 여자들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냈는데 대화 내용 중에 회사 일에 관련한 이야기도 많아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아무리 남편놈이나 그 상간녀들이 아니라고 발뺌해도 알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었죠. 남편놈 처음에 제겐 네가 어떻게 내 불륜을 밝힐 건데 집에서 다 늘어진 티셔츠 입고 애나 보는 주제에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 앞길 막을 생각 추우도 하지 말고 라며 절무시했는데 이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남편 회사에 삽시간으로 퍼지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곤 제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실은 그 여자 직원들이 나를 홀려서 내가 다 속은 거야. 난 정말 아무 마음도 없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준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문제냐고 했어요. 네가 불륜질하고 다닌 게 그게 문제라고 했죠. 1명도 아닌 3명씩이나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제가 그동안 써온 가계부들을 얼굴에 집어던지며 그딴 더러운 돈 다시 돌려받아서 뭐 할 건데. 당신 말대로 당신이 번 돈 당신이 쓰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 돈 돌려받아서 뭐 하게. 난 어차피 이혼 소송에서 당신한테 돈 더 많이 뜯어낼 작정이니까 걱정 마.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뜯어낼 거야. 당신이 그 여자들한테 날 두고 했던 말들
그거 정신적으로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 아주 두고 봐. 라며 이딴 가계부는 너나 쓰라고 했어요. 남편과 이렇게 싸울 동안에도 인터넷에선 그들의 졸렬한 행적들이 모두 다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회사에선 난리가 나 서로 퇴사하라고 싸움이 터진 모양이었어요. 결국 이 일은 사내 게시판까지 올라가서 그 네 사람은 징계 위기까지 처해졌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고까지는 안 하게 막아달라고 하셨지만 전 이미 마음 굳혔다고 했어요. 사실 아무 죄 없는 시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불륜 증거 잡히고도 당당한 남편놈 낯짝 생각하면 용서 안 된다고 했죠. 저와 5살 먹은 애기한테는 가족이란 명목으로 돈으로 압박했으면서 정작 자기 원하는 건 아낌없이 주는 남편 모습에 치가 떨려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만약 남편과 상간녀들이 절 고소한다고 해도 저 또한 그 벌 달게 받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고 남편과 상간녀들의 직장에 퍼뜨린 거니까요. 특히 남편놈 매번 지 돈에만 목숨을 걸었는데 저도 저라는 인격체에 목숨을 걸었고 4명과 소송하는데 마음이 바빴어요. 근데 이미 3명의 상간녀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남편의 상사 아줌마가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고 저한테 먼저 합의금도 제시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회사도 자진 퇴사한다며 지금은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는데 저는 그 아줌마에게도 남편도 애도 있는 분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쓴소리 한번 해주고 합의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듣게 된 남편의 동갑 여직원도 연락이 왔죠. 저는 어차피 상간녀들보다 남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 상간녀들한테는 웬만하면 합의를 해주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잃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상간녀들 만나며 합의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놈과의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 진행되어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놈 재산 댕강 가지고 왔음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참담한 심정으로 쓴 글을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 챙기시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